안녕하십니까. 군설 이주석입니다. 오늘은 제가 초급 장교 시절에 직접 모셨던 중대장 또는 대대 참모 시절에 이연대에서 봤던 그 중대장들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내용은 딱 극단적입니다. 한 분은 가장 제가 지금도 가장 존경하고 가장 군인다웠던 그런 분이고, 한 분은 가장 안 군인다웠고 가장 후졌던, 물론 제가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두 분의 극단적인 그 예를 드는데, 이분보다 더 훌륭했던 중대장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, 또 이분보다 더 엄청 후졌던 그런 중대장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. 먼저 그 가장 후진 중대장 먼저 얘기하겠습니다. 이분은 그 훈련을 나가면 한겨울이죠. 한겨울에 야외 그 훈련을 나가게 되면 그 수경지에서 뭐 중대장이 됐든 이등병이 됐든 똑같은 A형 텐트에서 그 두 명씩 자게 돼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분은 먼저 그 구덩이를 파괴한답니다. 제가 본 건 아닙니다. 근데 같은 부대이기 때문에 다 듣죠. 그리고 또 이 사람도 그걸 자랑을 해요. 그래서 그 구덩이를 그 한겨울에 그 언 땅을 깊이 한 1m 정도 파려고 그러면 뭐 자기가 파는 거 아니죠. 그러면 이제 그 중대본부에 하여튼 아니면 하기소대 등발 좋은 애들 이렇게 불러다가 작업원으로다 이제 그걸 팠을 겁니다.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나무를 해오라고 그래요. 그것도 장작으로 좀 굵은 나무로. 그 훈련 나가가지고 뭐 담뱃불 하나 가지고서 무슨 영창을 가니 안 가느니 뭐 이런 세상인데, 그 중대장이 그렇게 개념 없이 거기서 그냥 장작불을 그 구덩이 안에서 피운다? 그래서 불을 거기다 그렇게 피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빨간 숯이 되면 그 위에다 그 흙을 덮는답니다. 그럼 불이 잘 타던 놈이 이제 숯을 그런 식으로 만든다고 그래요. 예전에 전통적인 방법이. 그래서 거기다 이제 딱 그 흙을 덮으면 그러면 아침까지 그 온기가 유지된답니다. 그 밤에 땀이 난대요. 이 사람은 자기가 거기서 땀 흘리고 잤다는 걸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 그 중대원들이 다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. 그 중에 일부는 또 작업원으로다 땅 파고 나무 해오고 불 떼고 했을 텐데, 그러면 중대원들이 아무리 뭐 이등병이 뭐 갓 들어온 애고 뭐 어쩌고 그래도 뭐 이등병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. 아, 중대장은 이렇게 자야 되나 보다. 그렇지만 뭐 일병 상병 이제 짬이 되는 애들은 아니 중대장이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야,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. 계급에 눌려서 거기서 말은 안 했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. 자,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 그 대원들한테만 이렇게 했냐? 또 반대의 경우입니다. 포항에서는 그 사관식당을 연대별로 유지를 합니다. 연대 사관식당, 어쨌든 점심은 다 거기서 같이 먹죠. 그럼 사관식당을 딱 들어가면 왼쪽은 하사관식당이고 오른쪽은 장교식당입니다. 이렇게 트여 있어요. 같이 보입니다. 우리 이연대는 그랬어요. 그 안쪽 자리에는 원형 테이블에 원탁에 연대장이 상석에 있고 1, 2, 3 대대장들이 중령 3명이 앉습니다. 그 다음에 연대 작전주임 이제 5명이 거기서 항시 식사를 합니다. 그러면 이 중대장이 예를 들어서 12시 정각에 왔어요. 그래서 자기는 그 상석은 아니죠. 거기서 딱 밥을 먹고 있는데 대대장들이 막 이렇게 속속들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대위 소총 중대장급이면 통상 경례를 그렇게 똥개뜬 상태로 안 합니다. 이렇게 필성 식사 많이 하십시오. 뭐 이 정도 식사 많이 하십시오. 이렇게 뭐 맛있게 드십시오.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합니다.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는 2대대입니다. 근데 1대 대장, 3대장한테는요 필사 마십시오. 이런 아주 귀엽던 상태입니다. 우리 대장한테는요 그냥 이렇게 딱 하고 마는 겁니다.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죠. 당시 그 1대대 3대 대장은 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. 우리 대장은 사관학교 나온 분이 아니에요. 그러면
군대는 뭐 줄을 잘 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면 사관학교 출신이 잘 될 가능성이 뭐 누가 봐도 높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줄을 섰다? 제가 봐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. 어? 남의 대대장한테 더 기합이 들고 우리 대장 알기를 뭐 참 우습게 알고,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으로 그랬겠죠. 뭐 내가 줄 잘못 써가지고 내가 1대대나 3대대 갔어야 되는데 저 가능성 없는 저 양반 밑에서 이거 뭐 저 양반 대령 진급이나 하겠어 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뭐 이전 방송에서 뭐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? 저는 뭐 전역 날짜가 정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제가 대입 때도 뭐 그렇게 남들한테 뭐 줄을 서고 비비고 그럴 일은 없어요. 근데 제가 이 중2 때부터 대장하고 이제 상당히 친했습니다. 그건 뭐 제가 측근이니 뭐 유능하니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대장이 상당히 모르는 분들은 그 대장님을 욕하는 분들 좀 있어요. 근데 그분의 개인적인 얘기도 좀 많이 들어봤고 참 인간적으로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. 군인으로서도 뭐 그분이 출신이 안 좋아서 그렇지, 안 좋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분입니다. 그 전에 뭐 우리가 봤을 때 뭐 자기가 모셨던 분이 이분이 괜찮다 나쁘다 이거는 조금 평가하는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. 저 역시 내가 소위 때 본 중대장이 가장 멋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완전히 고참이 된 다음에 중대장이 딱 오게 되면 저는 그 부대에 대해서 이제 다 달통하고 있는데 좀 우습게 보일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도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, 그러면 적어도 그 중대장 임기가 2년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1년 반, 1년 이상을 같이 생활한 사람만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. 제가 지금 아주 괜찮다는 그 지휘관을 그 사람이 자기 병장 때 제대하기 전에 그 중대장을 한 달 정도 같이 보고 갔어요. 그 사람은 내가 존경하는 중대장을 인정 안 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그 시기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하지만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린다면 아주 좋은 중대장, 이분은 2대대에서 80년대 중반 이후로 근무했던 분들 다 인정하는 분입니다. 중대장 상당히 오래 하셨죠.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으니까 이분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. 다 압니다.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은. 자, 그럼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이 C급 중대장 하도 중대장은 대대장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? 내가 데리고 있는 새끼인데 13대대장은 그 앞에서는 똥기압 들어가지고 딱 밥 처먹다가도 그 사람들이도 딱 일어나가지고 필승 식사만 입시오 하고 자기가 들어가는 필승했었고, 그럼 또 어떨 때는 그 주요 지휘관들이 먼저 와 있을 때 있어요. 12시 정각에. 그런데 이 중대장이 뭐 일하다 말고 12시 10분에 왔어요. 그럼 그 양반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, 거기에. 그럼 또 거기까지 다 가요, 그 상석에. 또 가가지고 또 필승, 대장 요즘 몸이 좋아 보이십니다. 얼굴이 이거 그 알랑방구라 그래. 이거 비비는 거 이거. 나 구역질 나가지고 그냥 밥맛이 뚝뚝 떨어져, 이 새끼 하는 거 보면 진짜. 그래서 대장하고 워낙 친하다 보니까 이심전심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결론, 저 새끼들이 나를 이렇게 족같이 보는데 내가 저 새끼들을 소령으로 진급시킬 능력은 없다. 저 새끼들이 한 가지 나를 잘못 알고 있다. 내가 진급 안 시킬 권한은 있다. 뭡니까? 내가 고춧가루 뿌리겠다 이거예요, 저 새끼들한테는. 살벌하더라고요.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난 이 호탕하고 이런 내가 존경하는 대장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. 얼마나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했겠습니까? 결국 다 그냥 군대생활 연금도 못 받고 나왔어요, 그놈들. 그놈들이라고 얘기하죠, 예. 자, 그러면 이런 중대장만 있겠습니까? 이분은 제가 갔을 때 조금 말년입니다.
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하고 중대장 막 왔을 때부터 생활한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이미 이분은 거기 전설이 돼 있었어요. 거기서. 그런데 이분의 그 전설을 제가 쭉 들었는데 그동안 30몇 년 동안 잊고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저랑 같이 군대 생활을 했던 대원들이 뭐 여러 명이 연락이 왔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소대장님 이것도 좀 올려주세요.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제보들 중에서 제가 무슨 검증 절차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근데 내가 자신 있는 얘기예요. 왜 그러냐면 내가 소위 달고 가기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또 길어야 뭐 1년 전에 있었던 그 얘기가 그냥 전설처럼 내려오는 내용이니까 나는 보질 않았어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내 눈에 그려져요. 예,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분이 중대 TTT 훈련이 밤 12시에 끝났답니다. 12시에 훈련이 끝났을 땐 밥이고 뭐고 빨리 자야 되는 겁니다. 뭐 눈이 감기니까. 그런데 그 시간에 중대장이 불러가지고 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텐트 걷어서 중대로 복귀하면 내일 오전에 도착한다. 그러니까 오늘 지금 새벽 기준으로 따서 오늘 저거죠. 도착하는데 딱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1등이다. 이 TTT는. 우리가 1등이기 때문에 확실하니까 내가 각 소대별로 3, 4명의 그것도 쫄병 밑에서부터 외박을 보내줄 텐데 그러면 2박 3일 나갈 수 있다.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자고 내일 낮에 부대로 복귀하게 되면 내가 1박 2일밖에 보내줄 수 없다. 그럼 니들 택일해. 딱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그 고참들이 자기가 해당 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밑에서부터 보낸다고 했으니까. 그런데 병장들도 다 그럼 들어가자. 그래서 그 새벽에 엄청난 폭우를 맞으면서 부대를 들어온 겁니다. 부대를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급하게 해가지고 이제 대원을 외박을 보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소대별로 3, 4명씩 뽑아 열 몇 명 됐겠죠. 그런데 마침 그때 사단장 지시로 외출 외박 금지. 그래 놓으니까 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. 그러면 그 중대장이 외박증을 끊어주진 않습니다. 대대 인사관이 끊습니다. 그 서류, 그 외박증은 중대장한테는 그 증이 없어요. 근데 그 당시 그 인사관이 제 2년 선배입니다. 그래서 잘 아는 분입니다. 그래서 그분이 또 그 중대 출신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중대장 입장에서는 대대 참모지만 그냥 막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. 이제 엊그제까지 자기가 소대장으로 데리고 있었으니까. 그래서 거의 협박해서 외박증을 끊었습니다. 열 몇 명을. 그 인사관은 그렇게 생각했겠죠. 외박증 끊어줘봤자 못 나가니까. 여기는 그 육군의 육군들은 부대가 작으니까 뭐 중대장이 그냥 뭐 그렇게 하면 갈 수 있을지 몰라요. 근데 해병대 그렇지 않습니다. 그 각 문을 지키고 있는 게 정식 헌병들이 지킵니다. 그러면 중대장은 좀 우습게 됐지 않습니까? 자기는. 근데 중대 대원들한테 약속을 했어요. 내가 외박 보내주마. 그래서 외박증까지 끊었어요. 그렇지만 중대장이 약속을 지켰어요. 이 사람의 방법은 아주 기상천외합니다. 우리 중대가 사단 외곽을 지키는 외곽 초소가 있어요. 그러면 각 부대별로 이렇게 맡아가지고 경계 근무를 쓰는데 우리가 맡고 있는 초소가 417초소입니다. 417. 그래서 뭐 해안방어가 있기로 그러면 뭐 418도 맡고 뭐 이렇게 하는데 417은 고정적으로 우리 부대가 경계 근무를 씁니다. 그러면 담이 이렇게 그 한 2m 이상 되는 보르꾸로 싼 담입니다. 그 위에 유령 철조망 놓고 그게 뭐 이렇게 개구멍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. 중대장이 직접 대원들 담치기. 그 대원들 나갔습니다. 그럼 나가기 전에 그 당시에는 출타 나가면 사고 치니까 정말 사고 쳐버리면 이건 중대장도 못 막습니다. 육군에서 연락이 오면 주로 이런 애들이 영창 가죠. 왜? 그 결과를 위해 상급부대에 보고를 해줘야 되니까. 다른 데하고 내 안에서 사고 치는 건 중대장이 뭐 때리고 죽이든 뭐 어떻게든 간에 그냥 여기서 처리하려고 합니다. 근데 결과를 회신해 줘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 이 중대장은 보내고 나서
그 대원들 열 몇 명이 나갔는데 걔들이 술 먹고 사고 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 뽀록 나는 거죠. 사단장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 아니겠습니까? 대원들이 문제가 있어요. 중대장이 내보내줘서 나갔는데 그 중대장 끝나죠. 그러면 그 정도면 끝났다기보다는 그 당시 사단장이 누구였냐에 따라서 이 사람 뭐 심할서 쓸 수 있는 겁니다. 그렇지만 이 대위가 자기도 사관학교 나와서 앞길이 구말리 같은 사람이 그런 모험을 했어요. 그러면 그 밑에 2등병, 1등병들이 나갈 때 병장들이 어떤 교육을 시켰습니까? 너 인마 중대장이 목숨 걸고 보낸 건데 너 나가서 사고 치면 우리 끝난다. 사고 한 건도 안 치고 돌아오는 것도 역시 담치기로 돌아왔습니다. 그 높은 담을 사고 한 건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그때 있었던 훈련의 평가입니다. 발표. 그런데 대위급 정도가 되면 그 당시 평가관, 통제관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중대장을 마친 대위급들. 그러다 보니까 중대장 정도 그 짬밥이면 그 사람들하고 다 선후배, 뭐 동료 다 아는 사이입니다. 그러니까 이미 워낙 우리 중대가 월등하게, 정말 월등하게 다른 그 IBST라든가 이런 건 또 별도 제가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워낙 원사이드하게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건 우리밖에 없다. 그리고 이미 언지를 받았어요. 그 사람들한테 너희다. 그런데 이게 연대장이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순간 거기서 순위가 바뀐 거예요. 우리가 1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1등. 그거는 연대장 입장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. 그분도 어떤 그 부대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뭐 그 중대장을 뭐 특별히 더 챙겨줘야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. 그래서 꼭 성적 순으로 다 1, 2, 3등이 나뉜다.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. 때로는 그렇게. 근데 이 중대장은 너무나 우리가 잘했는데 그리고 다 점수를 알고 있는데 연대장 테이블에서 이게 바뀌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연대 총원이 그러면 그 평가 저거 하는 날은 2,000명이 넘습니다. 2,000명이 넘는 병력이 연병장에 도열을 해서 거기서 발표를 한 겁니다. 요번에 TTT 1등 뭐 예를 들어서 1중대 이렇게 딱 난 겁니다.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저께 들어와서 애들은 2박 3일 외박 갔다가 들어왔죠. 일요일 날 들어오고 그 월요일 날 딱 이제 거기서 자기는 1등 탁 표창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뒤집혀 버리니까 이분 승질 났죠. 이분이 성질을 참 뭐 주변에서도 그래요. 뭐 그 성질만 죽였으면 장군 되는 건데 이분이 들으시면 또 나한테 또 괜히 또 이상한 소리 하겠네. 그랬는데 그 순위가 뒤바뀐 걸 확인하는 순간 바로 소대장한테 야 병력 빼. 방빼가 아닙니다. 병력 빼. 그러면 그 소대장이 연대 전 병력이 다 도열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중대가 빠지는 겁니다. 앞에 연대장이 있고 대대장 3명 있고 연대 참모들 다 단상에 있어요. 근데 중대장이 딱 앞에 캐만 메고 있다가 딱 돌아가지고 소대장 야 인마 병력 빼. 뭐 당연히 소대장이 물어봤겠죠. 지금 연대장이 야 이 개새끼야 중대장이 빼라면 빼는 거지. 병력 뺐어요. 그러면 대대별로 그 병력이 소총중대 3개 본부 화개해가지고서 도열해 있는데 거기서 이빨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갈 거 아닙니까? 애들이 또 그냥 갔습니까? 희한 야릇한 노래는 다 부르면서 간 거 아닙니까? 쫑 따고 나니까.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뭐 팔강모 사나이 이런 걸 불렀겠습니까? 온갖 씨발 조팔 나오는 그 욕을 노래 싸제 군가를 부르면서 중대로 복귀를 한 겁니다. 복귀하고 나서 이분이 대대장을 찾아갔다 그래요. 대대장은 나중에 사령관까지 하신 분입니다. 그래서 그분한테 자기 군복하고 팔강모 내고 나 오늘부로 옷 벗겠습니다. 대대장이 말리고 말려서 그냥 넘어갔습니다. 자, 이분이 그렇게 한 행동을 연대장 입장에선 이 자식이 항명입니다. 이거. 에?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대원들이 볼 수 있는
그 마지막 계급이 대위입니다. 그 이상은 별로 나랑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우리 중대장이 이걸 봤어요. 대원들이 이 1등을 하기 위해서 중대장은 대원들을 얼마나 혹사시켰습니까? 중대장은 그걸 알아요. 대원들을 얼마나 고생을 시켰다는 거를. 그 보답이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뒤집힌 거예요. 대원들한테 미안했어요. 자기가 1등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원들 고생에 보답,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대장이 담을 넘겨서 도둑질하듯이 대원들을 보냈던 겁니다. 그리고 드디어 이거.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중대 뭐 막걸리 파티 했겠죠. 그런데 그렇게 뒤집힌 거예요. 그러면 저 같았으면 그냥 참았을 것 같아요. 승질 내면서. 그렇지만 중대장 그 사람은 정말 별명이 칼입니다. 칼. 네. 그 앞에 성을 붙여서 무슨 칼이라고 그래요. 참 이 존경하는 양반이 그 빼버린 거예요. 방빼. 그래서 이걸 위에 지휘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아 빠진 새끼죠. 근데 대원들을 보라고요. 대원들 입장에서 이거보다 더한 영웅이 있겠어요? 그 대원들이 연대장의 계급 다 알아요. 그 대장의 계급을 다 압니다. 그런데 거기 중대장이 이렇게 딱 하는 걸 본 거예요. 그리고 엊그제는 쫄병들 위주로 다 애들 갖다 담치기로 내보낸 걸 본 거예요. 이 사람 대원들은. 그 순간 거기서부터 신이죠. 이 중대는요. 제가 감히 말하는데 중대장이 죽어 하면 죽을 수 있는 놈들입니다. 이거 뻥 아닙니다. 그렇게 완벽하게 중대원을 저걸 했어요. 그 카리스마 난 정말 멋있는, 밑에서 본 입장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. 그러나 위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. 나는 그 연대장 대대장도 참 낭만파라고 생각해요. 그 사람들 중대장 때는 그거보다 더한 행동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연대장이나 대대장이 자기 권위, 자기 지휘권의 손상보다는 중대장을 키워줬다는 겁니다. 내가 설령 저 육중대원 150명한테 내가 좀 쪽팔릴지 몰라도 육중대장이 저 150명만 완벽하게 자기 새끼를 챙기면 그 사람은 연대 전투력의 9분의 1이 완벽하게 상승하는 겁니다. 그 중대는 만큼은. 그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거기서 연대장이 단상을 뛰쳐내려와서 았다 막 2단 옆차기로 그럴 수도 있겠죠. 예? 그 당시 분위기가 뭐 사단 체육대회 하면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. 연대장이 막 내려와가지고 심판 소령을 갖다 2단 옆차기로 다 날리고 그냥 막 이거 치던 그런 저건데, 아니 대령이 그까지 뭐 대위 그거 하나 그냥 그 옆차기로 날린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? 그렇지만 그런 일 없었어요. 그럼 다른 중대에서 저걸 아이고 저 연대장 저거 쪼다 정신 저거 대위한테 저렇게 쪽팔림 당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? 난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킨 멋있는 중대장도 있고 또 그거를 그래 우리 때도 그랬다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연대장도 멋있었다. 난 이게 진짜 해병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사람이 진짜 무슨 항명을 하고 그거 아닙니다. 아니 군인이 진짜 이런 멋이 있어야지 내가 모가지 걸어놓고 대원들을 내보낼 수 있는, 이게 진짜 지휘관이고 장교지. 개새끼 말이야. 어? 구덩이 파놓고 거기다가 저 숯불 담아놓고 온돌 만들어놓고 대원들 발발 얼어 죽게 생겼는데 이 새끼는 침낭에서 땀 흘리면서 잤다고 와가지고서 대대본부 와가지고 자랑이나 했었고, 이런 쓰레기 같은 놈도 있고요. 이렇게 멋있는 중대장도 있습니다. 이거는 해병대만 그런 거 아니고 육군도 그랬을 겁니다.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 쓰레기보다 더 쓰레기 같은 놈들 있을 수 있습니다. 나는 해병대에 있기 때문에 해병대가 다 좋았다, 다 훌륭했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. 예. 좀 흥분되는 그런 기분입니다. 자꾸 뭐 노가리가 길어지면 재미없습니다.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